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기는 부천. 여러분, 진짜로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경제가 정말 더 심각하게,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9월부터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했습니다. 근데 실제로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더 우리가 힘들잖아요. 그죠? 팔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. 근데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, 지금 모든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. 군데군데 그래도 GTS가 들어오거나 자리가 좋거나 하면 아파트 값이 다시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지역이 어디에 따라서 사면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꼭 필요로 합니다. 근데 우리가 보면 소상공들 이렇게 보면은 장사가 반 이상도 더 떨어진 것 같아요. 수입이. 장사가 매일 안 되는 게. 근데 저희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알잖아요. 그죠? 백화점을 가면은 백화점에도 사람이 없어요. 그죠? 근데 우리가 늘어나는 건 또 지출밖에 없어요. 왜 지출밖에 없는 줄 아세요? 돈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카드로 막 쓰잖아요. 근데 막상 카드가 딱 나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갚냐고. 그러면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그 가격을 갚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가운데 장사가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. 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되는 데는 되게 잘 되는데, 이거를 아셔야 돼요. 사람은 이렇게 어려워도 자기 사주가 돈을 버는 시기라면 기인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해서 절대적으로 돈을 법니다.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폭락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.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그거를 다른 거 차리면 될까 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. 왜냐면 무조건 100% 안 된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, 솔직히.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은행에서도 진짜 대출 완전 더블이죠. 더블 이자. 그리고 직업이 좋지 않으면 또 돈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삽니다. 그러니까 돈 벌 시기인데도 돈을 못 사.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, 집값이. 사실은 지금 살 사람은 좀 꼽아놔야 돼요, 돈을.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서 하락세, 이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기준이 있는데 거반 다 떨어지고 바닥이고 하락세 일어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또 살아가는 구멍이 있어요. 왜냐면 지역 정보를 쫙 보면은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집값이 튀는 데는 되게 튑니다. 엄청.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. 이제는 다 이렇게 풀어줘서 우리가 집도 사게 하고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나라가 망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. 그죠? 소상공인을 살려야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돌아가서 먹고 살 수 있는데, 그거를 안 해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세금만 막 내라 그러고, 그죠? 세금 내려면 골치 아파요. 양도소득세, 그 다음에 증여세. 돈 없는데 또 빚내서, 또 상속세가 많아가지고 매달 얼마씩 대출 받아서 내야 되고, 이런 상황이야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죽어라고 아예 만든 정부의 정책 같아. 우리 국민들은 죽어라 만든 정책 같아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똥통에 빠지면 안 되잖아. 그러면 우리도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. 그러면 얼른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다 떨어져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근데 조금 이제 집은 팍 올라갈 수가 있어요. 한 2년 동안. 그러면 그 사이에 돈을 꼽아 놓으면 돈 벌 사람은 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? 그죠? 근데 지금 적기에 어떻게 보면은 집을 이렇게 내가 마련한다면은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되는 게 적기입니다. 근데 지역을 잘 보고 사야 돼요. 목이 아주 좋은데, 그런 데만
데만이 이렇게 집값이 조금 올라가고요. 이미 폭락한 데는 이제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무조건 떨어지니까 다 큰일 났다, 그건 아니고요. 그래도 진짜 위치가 좋은데 이런 데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이렇게 다 알아서 대출도 받고 집도 살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해줘요. 요때 기회를 잡지 않으면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고, 투자 시기도 이때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.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이제부터 집값이 조금 움직여. 근데 목 좋은 데라 그랬어요, 분명히 제가. 그 GTS 들고 막 목 좋은데, 그러면은 집값도 좀 팔리고, 올릴 때는 집값도 팔리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이 넓은 땅에, 좋은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삽니다. 에? 근데 나머지는 다 힘들어. 그럼 이 처진 밥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. 내가 쓸어 담아서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굉장히 힘든 게, 주변에 보면은 1,000만 원도 못 구해서 떨쳐매는 사람이 있어요. 카드값 못 먹혀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. 돈이 없으니까 가게 그냥 빚 막 얻어요, 여기저기. 그러면 그 빚 갚을 일이 까마득해. 결국에 돈 없는 사람은 집도 깡통이 되는 거예요. 왜? 돈 만들 길이 없으니까.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대출만 제대로 조금 약하게 풀어주고, 직장하고 상관없이 좀 해주고 그러면은 경제는 이렇게 조금 살 것 같아요, 많이. 근데 나라에서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출이나 모든 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돈이 있는 사람은 GTS 들고 목이 좋은 사람이 이제는 한 2년 동안 딱 집값이 오르면 거기서 목돈을 잡아서 또 살겠죠? 그러면 먹고 살만한 사람은 계속 먹고 살만하고,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. 근데 사실은 대출도 쉽게 이렇게 안 되니까 가게라도 하나 해서, 치킨집이라도 하나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, 그마저도 안 해주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죠? 근데 거기서 오픈해서 좀 더 잘 되면 괜찮은데, 여유자본이라도 대출을 좀 해주면 괜찮은데 또 안 해줘. 왜? 아니, 사업자 이렇게 낸 지 얼마 안 됐다고 대출 해주겠냐고. 안 해줘. 그래서 너무너무 다들 힘듭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사실 돈 여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돈은 없어요.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또 전부 다 있어요. 그래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, 지금. 어느 쪽에 아파트가 정말 제대로 올라갈까? 몇 년은 아파트가 분명히 쫙 올라갈 것 같아요.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근데 그거를 잘 잡는다면 우리가 밥통이 거다란해서 먹고 살만 하겠죠. 그죠? 근데 우리가 가난뱅이들은 가난뱅이들은 끝까지 가난뱅이에요. 왜? 살아나기가 힘들어요. 왜?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. 내가 소극적으로 그냥 조금 대출을 해달래도 안 해주니까, 직업 따지고 뭐하고 해갖고 안 해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. 그래서, 그리고 항상 남의 집 월세 사기 바빠. 그러면 월세 내기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. 그죠? 근데 은행에서 조금 도와주면 이자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잖아요. 그죠? 진짜 월급쟁이들은요, 보면은 딱 두 사람 월급을 받아가지고요, 상가 이자, 아파트 이자 내면 100만 원도 안 남는데요.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에서 생활을 한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일거리 찾아서 집에서 살림만 했던 부인들도 나가서 돈을 벌지만, 나가서 벌어도 역부족이에요. 왜? 항상 돈은 이렇게 안 모아져요. 왜냐면 거의 나갈 거는 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시 붐을 일어나고 발전하려면 정치 제도가 일단은 바뀌어야지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다. 그리고 소상공인들,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밀어줘야지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지금 엄청 힘들어요.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어가요.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 싸움만 하지, 소상공 이런 분들한테
이렇게 뭔가 대출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수입을 조금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돈이 막 굴러가게 해줘야 되는데 저녁이면 깜깜해요. 사람이 없어요. 돈이 없어서. 너나 나나 없을 때 다 카드가 앵꼬라니까요. 그럼 카드 사면 좋아나잖아요 지금. 그죠? 근데 은행도 좋아나요. 은행도 만약에 이자 50만원 냈으면요 90만원 내라 그래요. 그 말이 됩니까? 그리고 되게 웃겨요. 그것도 나라가 있잖아요. 이상해지니까 신용조회를 하면은 왜 자기 돈 자기가 대출받은 거 있잖아요. 연금에서 받고 막 이것도 신용으로 따져갖고요. 빚으로 잡아요. 그래갖고 은행에 이자가 50만 냈는데 넌 신용이 안 좋으니까 90만 내라. 이렇게 말해요. 그러면 아니 나 이 빚이 없는데 뭔 소리냐. 그러면은 어디에 그렇게 빚이 있지 않냐. 그러면 그거 내 돈에서 뺀 거다. 아 이제 정치가 바뀌어가지고요. 그것도 빚으로 잡는다는 거예요. 하고 이자를 안 내도 될 거를 엄청 내고 있잖아요, 지금. 근데, 이런 2금융 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요. 1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면은, 이 생각보다도 이게, 대출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. 신혼부부 좀 살고 싶어. 근데, 막 직업이 안 좋으면 조금 해주고요. 집보다 엄청 조금 해주고, 못해줘 막 이러고요. 그러면 못하는 그 시민들은 얼마나 안 됐어요. 결혼해야 되는데, 그쵸? 근당에서 부모가 인력 없이 금방 대줄 수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우리가 강세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고, 진짜 이렇게 힘든 서민들은 살아나기 정말 힘든 세상에 와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. 안 그러면 큰일 나요. 왜냐면 우리 그릇이, 노꾸로 알죠? 무거운 노꾸로. 우리 그릇이 노꾸로가 되지 않으면요, 내 밥그릇이 다 흔들흔들해요. 앞으로 다. 그러니까, 잘 이렇게 선택해 보십시오. 돈 있는 사람은, GTX 들어오고 뭐 이런 데는 이제 올 가을부터 내년 봄, 그 다음에 한 2년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. 여윳돈 있으면 싹다 준비해갖고 사 보시고, 돈이 없는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네. 감사합니다.